어린 왕자는 소행성 325와 326, 327, 328, 329, 330 근처에까지 다다랐다. 모르는 것도 배워야 했고 해야 할 일도 찾아야 했기에 우선 그 별들을 둘러보기로 했다. 처음 들른 곳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붉은색 청과 산 족제비의 흰 가죽으로 만든 옷을 걸치고 단조로우면서도 위험 있어 보이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오, 신하가 왔구나.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왕은 큰 소리로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어린 왕자는 몹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날 처음 봤으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왕에게 세상은 무척 단순하다. 왕 앞에서는 모두 신하가 된다는 것을 어린 왕자는 알지 못했다. 가까이 오거라. 자세히 보고 싶구나. 왕은 누군가의 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기뻤다. 어린 왕자는 앉을 곳이 없는지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어디를 둘러보아도 커다란 가죽뿐이었다. 하는 수 없이 서 있었는데 피곤해서 하품이 나왔다. 왕 앞에서 하품하다니 버릇이 없구나. 왕이 말했다. 당장 그만하지 못할까? 참을 수가 없는걸요? 어린 왕자가 민망해하며 대답했다. 여행을 오래 해서 잠을 못 잤어요. 그렇다면 하품하거라. 하품하는 것도 꽤 오랜만에 보는구나. 하품은 자연스럽게 쏟아지는 법. 다시 하품하거라. 내 명을 따르라. 하란다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 왕자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러면 이렇게 하거라. 한번 하품하고 그 다음에는. 왕은 할 말이 생각나지 않자 심기가 불편해졌다. 왜냐하면 왕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면 직성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왕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용납할 수 없었다. 한마디로 절대 권력을 몸소 실천 중이었다. 하지만 심성은 착해서 가능한 일만 지시했다. 왕은 평소에 늘 이런 말을 하였다. 장군한테 바닷새가 되라고 명령했는데 장군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건 장군 탓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니라.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앉거라. 왕은 가죽으로 된 옷자락을 근엄하게 걷어 올리며 명령했다. 하지만 어린 왕자에게는 아직 의문이 남아 있었다. 이 별은 아주 작은데 왕은 대체 뭘 다스리는 걸까? 폐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허하노라. 왕이 황급히 대답했다. 폐하, 여기에서 무엇을 다스리나요? 모든 것을 다스리지. 왕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모든 것이요? 왕은 살짝 손가락을 들어 올려 자신의 별과 다른 행성, 다른 별들을 가리켰다. 저 별들 전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저 별들 전부. 왕이 대답했다. 왜냐하면 절대 권력을 지닌 절대 왕일 뿐 아니라 우주의 왕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럼 별들도 전부 시키는 대로 따르나요? 물론이지. 왕이 말했다. 명령을 내리는 즉시 따르지. 내 명을 따르지 않는 자는 용서치 않는다. 어린 왕자는 절대 권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자신에게 그런 권력이 있다면 44번이 아니라 72번, 아니 100번, 200번도 더 석양을 볼 수 있으리라. 물론 의자를 뒤로 물리지 않고 말이다. 그때 어린 왕자는 버려두고 온 자신의 작은 별이 생각나 조금 서글퍼졌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왕에게 부탁했다. 석양이 보고 싶어요. 해한테 지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만약 장군에게 나비처럼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라고 하거나 슬픈 이야기를 쓰라거나 바다새가 되라고 명령했는데 장군이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나와 그 장군 중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느냐? 폐하 잘못이죠. 어린 왕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옳거니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느니라. 그걸 알아야지만 비로소 권력이 생기느니라. 백성에게 바다에 빠지라고 하는 왕이 있다면 그 나라는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짐에게 권력이 있는 건 애당초 합리적인 명령만 내리기 때문이지. 그럼 제 석양은요? 어린 왕자가 보채기 시작했다. 한 번 꺼낸 이야기는 있는 법이 없으니까. 내 석양이라면 볼 수 있느니라. 명령을 내리겠다. 그러나 기다려야 한다. 잘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적당한 때를 기다려야 한다. 언제까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왕은 말을 멈추고 두꺼운 인력을 살펴보았다. 대략 오후 7시 40분 정도다. 그때가 되면 내가 말한 대로 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린 왕자가 하품했다. 석양을 볼 수 없어서 아쉬운 데다 좀 지루해졌다. 여기에선 더 할 일이 없네요. 어린 왕자가 왕에게 말했다. 이제 가야겠어요. 가서는 아니 된다. 왕이 말했다. 신하가 생겨서 무척 기뻤던 것이다. 가서는 아니 된다. 내 너를 대신으로 임명하겠다. 대신은 뭘 하는데요? 사람을 재판한다. 그치만 재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아직 이 왕국 전체를 둘러보지 못했다. 나이도 많은 데다 커다란 마차를 둘 곳도 없어서다. 걸어서 돌아보기에는 기력이 없느니라. 전 다 봤어요. 어린 왕자가 허리를 굽혀서 다시 슬쩍 별 저쪽을 보았다. 저기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자신을 재판하라. 왕이 대답했다. 더 어려운 일이니라. 남을 재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재판하는 것이 훨씬 어렵지. 자신을 제대로 재판할 수 있다는 건 그건 진정한 현자라는 증거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전 어디에서든 저 자신을 재판할 수 있어요. 여기에 살지 않아도 돼요.
이 별 어딘가에 늙어빠진 쥐 한 마리가 있다. 밤에 소리가 들리거든. 그 늙어빠진 쥐를 재판하면 되겠구나. 이따금 사형에 처하기도 하지. 그렇게 하면 그 목숨은 내 재판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지만 항상 용서해줘야 하느니라. 한 마리밖에 없으니 소중히 대해야겠지. 어린 왕자가 다시 대답했다. 전 사형 선고를 내리기 싫고 빨리 여길 벗어나고 싶어요. 아니 된다.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언제든 갈 수 있었지만 연로한 왕이 실망할 것을 생각하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만약 폐하가 말하는 대로 되길 바라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을 텐데요. 1분 안에 출발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건 어때요? 지금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됐지만 한숨을 쉬고 결국 별을 뒤로 할 수밖에 없었다. 너를 다른 별로 보내도록 하겠다. 그때 왕이 서둘러 말했다. 그야말로 왕다운 말투였다. 어른은 참 이상해 라고 생각하며 여행을 이어갔다.